병원 신세를 져요. 그거는 자기 건강과의 스키모들은 또 뭐 주로 육식을 하지 않습니까? 해산물이나. 그런데 거기에 따른 그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들이 있습니다만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 식문화에서는 상당히 이 건강 관리에 용이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상당히 많다. 예. 그리고 일반적인 건강 관리의 맥점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 뭐 이런 걸 좀 느끼게 됐어요. 이 쌀 전공을 하면은 원래는 쌀을 어떻게 하면은 어떤 품종을 쓰면은 정수가 되고 정산이 이루어지고 맛이 좋고 이렇게 되느냐 이런 걸 주로 연구합니다. 그리고 또 쌀 농사를 지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농약을 적게 치고 인체에 덜 해로운 농사를 짓냐 이런 게 주 안점이고 우리 영양학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오히려 영양학 쪽으로 더 핸들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 학교하고 관계없이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2002년경부터 조금 관심 있게 연구를 해왔어요. 그러다가 12년 전부터는 조금 본격적으로 그 부분을 핸들링 해봤더니 여러 가지 이제 새로 알게 된 부분도 있고 또 이거는 모두가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나 현미 좀 먹어야 되겠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은 제 일성이 어디 아프노? 이래 묻습니다. 야, 현미를 먹는다 하는 거는 어떤 병에 걸려서 현미를 먹을 필요가 있다. 즉 병을 치료하는데 현미가 좋다 해서 현미를 먹으려고 한다. 그래서 그 경우가 아니면 현미를 잘 먹으려고 합니다. 요즘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 어디 아픈데 현미 먹으려고 하노?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현미를 먹으면 만성질환이 낫는다 이런 뜻입니다. 2주 전에 5월 2일 날 토요일에 Feeling Life라는 MBC 그 프로그램이 있었죠. 황선수 박사가 1시간 반 동안 제주에서 당뇨와 고혈압 환자를 모아놓고 일주일간 생활 같이 했죠. 예, 일주일간 생활 같이 하면서 이 혈압약과 당뇨약을 띄는 과정입니다. 이게 하루 4끼를 딱 지나고는 뭡니까 고혈압, 당뇨 이렇게 약을 먹는 분한테 당뇨약을 빼면서 요 반쪽짜리 요게 당뇨에 관계되는 약인데 뺍니다. 요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4끼면은 좀 바쁘잖아요. 딱 생각해봐도 하루 정도거든요. 하루 정도 현미밥 먹고 거기는 젓갈단백입니다. 멸치는 고사하고 하여튼 완전 식물성 식품만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현미밥 먹게 돼 있어요. 그걸 딱 빼고는 먹이는데 이 사람이 혈당을 재보면은 안 올라가요. 이 의사들은 대개 병원에서는 2시간 주기로 체크합니다. 이 사람 뭐 체온이 얼마고 혈당 탁 튕기면 혈당 나오잖아요. 바로 그지? 그래 이 사람이 왜 그럴까? 이거는 뭐 제 나름대로는 그래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미를 우리가 왜 못 먹습니까? 현미는 이 벼를 우리가 2년이나 3년쯤 뒀다가 이래 짜리 뿌리도 나거든요. 즉 안 썩었다는 얘기잖아. 이 밥은 해가지고 얼마 두면은 변하죠. 백미를 오래 두면 뭐 해야 됩니까? 안 변하죠. 백미는 안 변하는데 이
산성으로 기울어서 내년 pH 4.5까지 갑니다. 6개월 지낸 백미를 갈아서 이 미어물거리가 아기한테 먹으면 아기가 졸도해 버립니다. 예. 아주 몸이 안 좋습니다. 우리 생리적 표준 상태 해가지고 우리 인체는 pH 7이 중성인데 조금 그보다 높아가 7.4, 정확하게는 7.34에서 37 사이 이렇게 약 알칼리를 띠거든요. 우리 인체 전체가. 그리고 체온은 심장, 간, 이 부위는 38도가 정상입니다. 대장 부분은 37.1도. 그 온도에서 우리 인체에 작용하는 효소가 최상의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현미 벼 자체가 안 썩는 이유가 현미의 제일 바깥층이 IP6라는 물질이 둘러싸고 있어요. 피릭 액시드, 여기가 PHY, PIC, 피릭 액시드라는 건데 이게 아주 독해요. 독해서 박테리아가 이 침입을 못하니까 부패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밀 껍질에도 있어요. 보리 껍질에도 있고, 거기 포도당하고 비슷한 구조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식물들이 태양을 열을 받아가지고 만들기가 쉽습니다. 역시 액시드 나오지요. 그런데 요것이 독성이 상당히 강해가 우리가 이 위에 들어갔을 적에 우리 입에 있는 아밀라제라는 탄수화물 소화 효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12장에 가면 췌장에서 췌장 아밀라제가 또 나오는데 요거는 전분을 메가당으로, 즉 다당류, 이 전분이나 뭐 우리 밥이나 떡이나 이런 전분 건데 이 전분을 우리가 이제 아주 잘게 계속 씹으면 입에서 달콤한 맛이 나죠. 달콤한 맛이 나는 상태가 메가당입니다. 메가당 하는 거는 포도당 2개가 붙어 있는 걸 메가당. 이 메가당이 아밀라제에 의해서 대줘야 소장에서 이제 12장에서 공장 회장 이렇게 소장이 12장, 공장, 회장 여러 돼 있거든요. 공장과 회장벽에서 나오는 효소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흡수가 되는데 아밀라제가 좀 피릭 액시드가 이렇게 발려 있으면 메가당으로 바꾸질 못해요. 그래서 그냥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서는 메가당으로 바꾼 효소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왜 됩니까? 그냥 똑같이. 구슬알을 먹는 게나 똑같이. 즉 밥을 먹긴 먹었는데 배는 안 고파요. 포만감은 있는데 소화는 전혀 안 되는 거라. 그래 그 황성수 박사가 4끼를 현미밥을 먹었다가 하면 어떤 상태냐 하면은 잘 씹어서 드세요. 밥을 먹어 치우지 말고 밥을 천천히 잡수세요. 우리는 먹어 치우듯이 벼락 따라오듯이 밥을 먹거든요. 식사 시간을 20분만 늘려도 많은 변화가 옵니다. 아주 몸이 건강해집니다. 우리 위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식사를 해요. 안 씻고 막 빨리 밥 먹으면은 이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전부 우리 소화기관이 다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이 위장에 부담을 많이 줍니다. 잘 씹어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밥을 최한 20분은 먹으라 하는데 내 마누라도 또 5분 만에 다 먹거든요.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습관이 뭐 60년 이상 습관이 들었는데 이 고치되나? 그래 이 힐링 라이프에서도 황 박사가 밥을 천천히 자시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안 돼.
그래가 4끼를 먹으면 오해가 됐어요. 그래 4분의 3은 굶었는 거야. 실질적으로 흡수되는 내용을 보면 이 현미를 안 씻고 빨리 먹어 치아버리면은 그냥 내려가게 돼 있어요. 전혀 소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4끼 굶는 사람 혈당 올라가겠어요? 우리가 흡수한 포도당이 식후에는 약 140까지 올라갑니다. 그거를 평상시 기준으로는 약 1.0, 그 밑에 식전에는 약 0.8까지 와야 되거든요. 0.8에서 1.2 정도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식사 바로 후에는 1.4까지 올라가도 뭐 이건 다시 내려오니까. 그런데 아예 굶어버리면은 올라갈 여유도 어딨노? 흡수를 안 했는데 체내 거를 분해해야지 오히려 그런 상태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4끼라도 당뇨약은 뺄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요 내용을 아니까. 그러면은 저 휘딕 애시드 층을 삐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벗겨버리면은 소화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미로 먹고 어떤 만성 질환을 고치겠다라고 했던 목적 달성은 됩니다. 히포크라테스라는 의사의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해가지고 의사가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은 절대로 이렇게 발표를 한다든지 당연하게 알려주지 않는 그런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 선서를 할 때 우리 히포크라테스 선서 하는데 그분이 정말하자면 의사 할아버지입니다. 의사 제일 조상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우리 인체는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겠죠. 태어날 때 거의 같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60조 개의 체세포가 대개 100일 주기로 교환이 이루어져요. 대개 100일 정도 평균. 근데 안구세포 같은 거는 평생 한번 만들어지면은 안 바뀝니다. 물고기든 소든 사람이든 코끼리든 전부 이 안구세포는 한번 만들어지면 안 바뀌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세포들도 있지만은 17분밖에 활동 못하는 세포도 있어요. 혈액의 이 적혈구 같은 세포는 보면 대개 120일 정도 이렇게 활동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이 교환이 이루어지는 주 재료가 아미노산입니다. 우리 단백질이라는 거. 근데 이 아미노산이 신기하게도 모든 생물의 체세포를 이루는 아미노산은 20개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미노산 하는 것은 이 탄소 골격에 아미노기하고 칼복실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붙어 있고 옆에 염기가 따로 붙어 있는데 이 붙어 있는 염기는 DNA라는 우리 DNA 들어봤죠? DNA에 그 배열 순서 이 정보가 입력이 미리 돼 있어가지고 똑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아미노산이라는 건데 그래서 머리카락 10년, 20년, 100년 된 머리카락 한 개만 돼도 그 사람의 그 족보를 딱 알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 단백질 한 개만 딱 분석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 아미노산이 이 자연계에는 약 100여 종 이상 있어요. 있는데 신비하게도 모든 생물은 20개만 가지고 만들고 있어요. 재료가 수없이 많은데도 딱 20개를 지정해가지고 그 20개만 가지고 인간을 만들고 소를 만들고 돼지를 만들고 똑같이 그래서 매직이라는
매직 20, 신비한 20가지 이래 나왔는데 요 20가지 재료의 아미노산을 우리가 가지고 인체 각 조직들을 만드는데 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은 단백질 종류 고기를 먹었다 혹은 뭐 계란을 먹었다 밥 우리 현미밥 속에도 단백질이 있습니다. 뭘 먹으면 그 단백질로 우리 간에서 필요한 아미노산들을 만들어내는데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을 내인성계 그러니까 안에서 만든다는 말입니다. 식사성계 반드시 먹어줘야 되는 거 있어요. 즉 말하자면 20가지를 전부 간이 다 만들면 한 가지 재료만 넣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간이 20가지를 최초에는 만들 수 있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음식을 자꾸 먹으니까 거기에 계속 공급되는 거 이건 쓸데없이 만드는 일이 없어지잖아요. 세월이 오랫동안 안 만들어도 지질로 들어오기 때문에 만드는 걸 잊어버리죠. 그래갖고 막 못 만들어가지고 그걸 그 음식은 계속 넣어줘야 돼. 그리고 음식으로 식사성, 아까 내인성 했죠. 내인성에서 식사성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뭡니까? 꼭 음식으로 공급해줘라 하는 걸 필수 아미노산. 20개라 그랬죠, 전체가. 그런데 필수 아미노산이 9가지. 근데 이 필수 아미노산 9가지 중에서도 한 가지는요, 좀에는 만들어요, 지금도. 간이. 근데 근본적으로 충분한 양은 못 만드는 기라. 그래서 식사성으로 집어넣었는데, 준 필수 아미노산 개가 또 4개 정도 있어요. 이게 4개 정도가 또 못 만들 예정이야. 왜? 고루고루 먹어주면 자기가 뭐 간이 할 일이 많잖아요. 할 일이 많은데, 예, 자꾸 뭐 자동 공급되는 걸 만들 일 뭐 있노? 이래가 이거 인류 전체적인 문제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문명이 발달되고 식문화도 자꾸 발달되니까 다양하게 자꾸 먹으니까 전체적으로 할 일이 주니까 이 사람이 한가게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리저리 결혼을 해가면 계속 섞여가잖아요. 섞여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준으로 변화해 가는 겁니다. 인류 전체가 변해가는 거라. 그래서 준식사성 하는 게 있어요.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래요. 그런데 반드시 먹어줘야 되는 9가지는 반드시 먹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 식문화가 막 바뀌면서 그 다음에 예전에 없던 냉장고 뭐 정수기 이런 게 다 공급이 되잖아요. 그 생활 그 수준이 바뀌면서 이제 그 애들이 편식하는 애들이 많이 나와요. 옛날보다 편식하는 애들도 나오고 우리 시절에는 쌀밥 위주로밖에 못 먹었잖아요. 우유를 어떻게 먹는지를 몰라가지고 바보에다가 쪄가지고 과자같이 해가지고 먹었는 기억이 있거든요. 학교 가면은 요새 웅크라 배급을 줘요. 옥수수 가루하고 분유하고 이걸 주는데 내일 배급 주니까 자기네 향이 시카와라케. 그때 비닐을 자료가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져가면 우유를 한 개 이렇게 퍼준단 말이에요. 이거를 물에 타가 이래 먹는 걸 몰랐다니까요. 그 옥수수고 무엇이고 주마고 막 물 좀에 얘가 바보이 나가 찍어가지고 그래 먹는 거지 이제. 그런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애들이 우유는 입에 달고 사는데 이 우유에 제일 중요한 식이섬유가 제로예요. 신야 히로미라는 분이 있어요. 레이건 대통령 주치의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은 유 제품을 먹지 말으라고 한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 세계 우리 대장에 그 폴립 있죠? 용종하는 거. 그거 많이 끼내죠? 그거 있으면은 그게 대장 암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개복을 해가 그걸 띈단 말이에요. 근데 내시경 관으로 최초로 띈 분이에요. 1967년도에. 아주 세계 최고 권위자예요.
로커스이나 나카무세, 호소카와 이런 분들이 매년 그분의 진료를 한 번씩 받아요. 레이건 대통령 주치 팀장이었어요. 지금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에 지금도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유를 가장 이 나쁜 음식으로 주장을 하십니다. 우유를 많이 마신 사람의 대장은 100% 내시경 집이어버리면 시커매요. 아주 분홍색으로 밝게 이렇게 대장이 말랑말랑하게 요래돼 있어야 되는데 유제품 야쿠르트니 뭐 요새 뭡니까 우리 불가리스니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많이 먹은 사람은 무조건 이거 집어엎으면 안에 개파이라는 거야. 볼 것도 없이 개파예요. 그래서 이 시판 우유를 송아지에게 먹이면 4일 만에 죽는데요. 왜 그런지 그런 설명이 병 안 걸리고 사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신약 히로미 박사가 쓴 책이 있어요. 상하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지. 상하로 되어 있지 좌우가 두 권입니다. 두 권인데 둘째 거는 사실 필요 없어요. 앞에 거에 90% 다 들어있는 거 둘째 가면 이제 이 책이 너무 많이 팔리니까 하나 비슷하게 팔아서 낸 건데 그거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우유를 안 먹어야 되는 이유 쭉 나와요. 칼슘 공급이 된다 그러는데 골다공증이 가장 잘 걸리게 하는 음식이 우유다. 요 이유가 왜 그런지 설명이 나와요. 우리 그 괴뇌가 착각을 해가지고 콩팥으로 칼슘이 배출되는 거 방어를 하네. 우유를 딱 마시면 우유의 작용에 의해서. 그런데 우유 자체에는 칼슘이 많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 뇌에 그 칼슘 반응 기능을 마비시켜가지고 골다공증이 유발됩니다. 이 얘기. 대장에 식이섬유가 없어가지고 대장에 나쁜 대장균, 대장 내에 그 유익한 대장균, 해로운 대장균 중간쯤 되는 거 약 100조 마리가 있어요. 근데 유익한 그 우리 유산균 한 거 있죠. 비피더스 락토군 약 20종 됩니다. 야들이 우유를 가장 싫어해요. 악성 대장균이 제일 좋아해. 그래서 대장의 변의 냄새를 악하게 만들고 대장의 환경을 가장 나쁘게 만드는 게 우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그 내가 설명한 것보다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뭔 뜻인가 알 거예요. 아토피다. 또 여성분들 뭐 그 우유 때문에 오는 질병들이 쭉 나와요. 무조건 어떤 질병이 걸렸다 이러면 그 우유부터 꺼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상식적으로 잘 모른다는 거죠.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식이섬유, 이 식이섬유의 중요성이 그 신야 히로미 박사의 그 책을 읽어봄으로써 아주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 인체에 가장 유익한 식이섬유, 요것이 현미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황성수 박사의 힐링 라이프에서 일주일간 이제 하루 이틀 지내고 나면은 밥을 잘 씹어 먹어요. 왜 그러냐면은 인체에 글리코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전분을 딱 섭취를 하면 요것이 메가당이 돼가지고 다시 포도당이 돼가지고 우리 혈액 내에 들어가면 혈당이 되지 않습니까? 이 혈당을 정리를 어떻게 하냐? 인슐린이라는 췌장 호르몬이 첫째로 세포 내에 들어가가지고 미토콘드리아라는 그 에너지 생산 공장이 있어요. 거기 가서 TCA 서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꾸는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로 바꾸는데 이 포도당이 쓰입니다. 두 번째로 글리코겐 하는 게 있어요. 인체에 약 360g 정도가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데 밥을 계속 먹을 수도 있지만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한 끼 굶어도 우리가 못 움직이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때 이 음식으로 포도당을
공급했는 거를 에너지로 쓰고 글리코겐 만들고 뭐 지방질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혈당이 80 이하로 떨어집니다 말이에요. 떨어지면은 다시 글루카곤 하는 걸 또 췌장에서 분비를 해가지고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다시 만드는 거예요. 저쪽으로 저장해놨던 거를 다시 만들어요. 그 글리코겐 하는 걸 만듭니다. 일단 먹으면. 그리고도 많이 먹으면 남잖아요. 그거는 지방을 만들어요. 중성 지방을 만들어가 나중에 비축을 하는데 이 생물이 모든 생물이 그래요. 자기 인체에 들어오는 영양소는 보존을 하려고 그러지 배출을 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포도당 상태로 안 내보내고 좀 지방을 만들어가 비축을 해놓기 심리적으로 오래 되게 돼 있거든요. 오래 만들어 놨는데 요걸 작게 먹으면은 일단 글리코겐을 다시 에너지로 씁니다. 쓰고 그걸 다 쓰고도 안 먹어주면은 지방질을 분해하면 좋은데 지방을 분해를 안 하고 단백질부터 분해를 해요. 순분이 거꾸로 가요. 지방을 뭐 분해하면 우리 요 뱃살 같은 게 잘 빠지는데, 그지? 그러니까 이 단백질 분해를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지방은 비축 에너지다는 뜻입니다. 예, 오래돼 있는데 이 단백질이 우리 체세포를 만들 때 아까 제가 단백질 얘기하다가 지금 나가게 잘못 갔죠. 우리 그 필수 아미노산 해가지고 음식으로 꼭 먹어줘야 되는 그 아미노산이 9가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필수 아미노산 한 가지를 애들이 그 우유를 먹고 뭘 먹고 뭐 이렇게 싸면서 지 나름대로 지 입에 맞는 음식을 먹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필수 아미노산 하는 걸 한 개를 내 음식으로 흡수를 못하는 경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뭐 어떤 사람 보고 손톱이 부서지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분명히 체력 결함이에요. 그 어느 쪽인가 그걸 만들 자료가 뭔가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성 질병이 유발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체세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만들어질 때는 다 같은데 자기 식생활 습관, 자기 여러 가지 습관에 의해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필수 아미노산이 하나 빠졌다 이카마 이건 100% 신체 기관에 장애가 옵니다. 그럼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결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서 무슨 효소를 먹었더니 무슨 병이 나왔다. 그런 얘기 간혹 듣죠. 예. 효소하는 거는 이 화학 구조식이 우리가 그 흡수할 수 있는 아미노산의 크기보다 수십 배씩 다 큽니다. 무슨 효소라 하면 벌써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우리 인체 흡수가 안 돼. 먹어봐야 흡수가 안 되고 반드시 아미노산 형태로 분해를 해가지고 흡수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효소를 먹고 나왔다. 그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 그 효소가 인체에 들어가서 분해가 흡수된 그 아미노산이 내가 음식으로 흡수 안 했던 것, 즉 편식에 의해서 섭취 못했던 아미노산이 그 효소에 들어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외부의 효소가 우리 인체에 들어가면 큰일 나요. 효소는 화학 반응을 표준 상태에서 막 일으켜요. 예를 들어서 이게 펩시노젠 하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HCl을 만나면 위액을 만나면 펩신으로 바뀌거든요. 이게 단백질 분해하는데 돼지고기 살고기 600g에 1mg에 펩신을 섞어 놓으면 표준 상태에서 2시간 만에 아미노산으로 바꿔요. 그런데 pH 2.0 아주 강한 염산액 600g을 넣고 110도씨로 25시간을 끓여야 1이 아미노산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25시간. 근데 효소는 그냥 표준 상태에서 금방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 효소는 우리 인체에서 리보솜이라는 효소 공장이 있어요. 한 세포마다 다 있어요. 우리 세포 하나를 있는 대로 이렇게 이해하게 그림을 그리면 이 방에 꽉 찰만치 큰 공장이 돼버려요. 그게 이 아미노산 풀 해가지고 우리 20가지 아미노산이 있잖아요. 그걸 그 안에 다 재놔요. 창구가 있거든요. 리보솜 하는 공장이 있어요. 여기서는 필요한 효소를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또 미토콘드리아 하는 에너지 공장이 있어요. 거기서는 계속 이 포도당을 연소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고 있어요. 이런 또 핵이라는 게 있어요. DNA라는 거. 거기에 또 이 DNA의 그 정보를 전달해주는 mRNA, tRNA 그 세포질을 채우고 있는 거는 알부민 하는 얘기 들었죠? 알부민. 거기 또 채우고 있어요. 글로불린 하는 것도 좀 들었고 아주 이 세포 하나만 봐도 아주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 리보솜이라는 이 효소 공장에서 만들어낸 효소, 거기 우리 인체에 필요하지 외부의 주사기로 이래 효소염화 이 화학 반응 바로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큰일 나요. 뱀한테 물리보세요. 뱀의 효소가 여기 들어오는 거거든요. 모기한테 물리면 모기의 효소가 들어가요. 그런 방법에 우리 효소 입으로 먹는 거는 우리 굿을 먹으면 싹 나가 변으로 나오잖아요. 이거는 안이 아니에요. 인체 속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바깥이에요. 혈관 속으로 들어가야지 인체 내부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들어가서는 분해가 아미노산이 안 되면 안 돼. 그러니까 효소 그거 바로 먹는 게 아니고 효소가 변형시킨 식품입니다. 이 효소가 변형을 시키면은 우리가 흡수가 되는데 변형을 안 시키면은 안 되는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효소가 변형을 시켜가지고 질이 바뀌죠. 쉽게 생각해가 막걸리 바뀌잖아요. 그지? 밀가루 가지고도 막걸리 만들어 버리면 이건 밀가루하고 영 틀리잖아요. 식초, 이 전부 우리가 효소 자체가 바꿔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소에 대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20가지 재료가 있어줘야 항상 우리 인체의 그 기능을 하는데 이 20가지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는 식품, 그게 현미예요. 그래서 어떤 편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그 만성질환이 생겼다 이러면은 어느 야가 편식을 해가지고 병이 생긴지 그걸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물론 자기가 평소에 안 먹던 떡을 안 먹던 사람은 떡을 먹인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 자기가 그 좋아하지 않는 음식 종류를 갖다 먹이면은 좋겠는데 그걸 잘 알아내기도 어렵고 잘 안 먹으려고 해. 자기 이미 습관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그 기능을 가진 식품이 오로지 현미밖에 없다. 그래서 제 앞에 보면 완전식품이라는 말이 나와요. 완전식품 하는 얘기는 다른 식품에 도움 없이 이 쌀의 그 영양소만 다 섭취를 하면은 천수, 즉 120세에서 125세가 인간의 천수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개 그래 못 살죠. 근데 앞으로 그래 자꾸 갈 겁니다. 125세까지 사는 건 좋은데 병이 안 걸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 행세를 정상으로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식품이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홍해근이라는 분 아시죠? 혈관에 대한 강의를 15분 한기 SNS를 많이
돌아다니대요. 인간이 겪는 여러 가지 질병 중에 경험하는 질병 중에 제일 인간을 비참하게 하는 것이 이 혈관 질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왜 혈관 질환이 인간을 비참하게 하느냐. 그거는 이제 설명 안 해도 대충 아실 거예요. 제일 몸살난 치매. 내가 치매가 걸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찰 일 아닙니까? 한 달에 월세를 4천만 원 받는 친구 아버지가 아파트에서 손을 보고 있어요. 모르는 거야, 이 사람.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요. 야. 완전히 맛이 간 거죠. 야. 그런데 자기는 모른다. 내가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야. 그거 우리 혈관 질환이거든요. 또 그다음에 중풍. 내 처남이 49살부터 지금 이런 서인데 지금 거의 중풍을 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머리에 사고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 바둑을 떠보면 똑같아. 바둑을 떠보면 중풍 오기 전에 그 바둑 실력이 그대로 있어요. 즉 사고력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있는데 반틈이 안 돌아가가 말도 안 돼. 그것도 뭐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교도소 안은 천국입니다. 그 마음의 고통. 이게 혈관 질환 아닙니까? 그죠? 이 혈관 질환이 왜 생기느냐? 우리 혈관은 원래 태어날 때 용량의 약 3배 정도 이렇게 크기를 갖고 태어난대요. 그래서 70% 정도가 막혀도 모릅니다.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냥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75% 시점에서 혈압이 올라가요. 고혈압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심박출량에서 심장에서 토출해내는 혈액의 양이 있어요. 이 심박출량의 20%가 혈이에요. 이 뇌는 무게가 1.4kg밖에 안 되는데 엄청난 혈액이 이리 올라가고 있어요. 이 뇌가 에너지도 약 5분의 1 이어서 쓰고 호흡은 산소도 거기서 쓰고 쪼맨한 데서. 그러니까 사람이 뇌는 작으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복잡한 그런 우리 인간을 인간스럽게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지? 네. 그리고 25%의 혈액이 콩팥으로 가요. 이 콩팥으로는 왜 갑니까? 하루에 6천억 개의 체세포를 교체했는 거를 혈액이 담아와가지고 바깥으로 폐기 처분해내는 장소가 콩팥이에요. 석 지내가면 혈액의 혈구와 혈장이라는 게 있어요. 혈구 관계,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뭐 들어봤죠? 예, 여기 한 45%쯤 돼요. 그 다음에 물, 영양소를 옮겨 다니는 그게 말하자면 물이 98% 물, 거기에 알부민도 좀 섞여가 있고요. 이 지방질 같은 거를 갖다가 옮겨가려고 그러면은 다른 물질이 좀 있어야 되죠. 주로 단백질이 약 2% 정도 섞여가지고 그걸 이제 이래 해가지고 돌아다닙니다. 이 혈장이 한 55%입니다. 이 혈장과 더불어 폐기된 그 체세포들이 거기를 타고 샥 나갑니다. 바깥으로. 그래서 요 뇌하고 콩팥의 혈액 공급이 정상으로 안 되면은 생명 현상이 정상으로 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심박 출량이 콩팥의 25%가 안 가거나 뇌의 20%가 안 가면은 즉 정상 인간의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두 곳에는 혈액이 적게 오면은 혈액을 많이 오게 하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혈액이 너무 적게 온다. 좀 많이 보내라. 이렇게 신호를 보내요. 이 뇌는요, 아주 이 뇌에서 신경이 목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혈액이 안 오면은 바로 이 심장에 명령을 해가지고 명령을 하면서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이 뇌 분비소에서 분비를 해가
심장, 혈관이 전부 긴장을 하면서 심장이 세게 씨릅니다. 뇌 안 가면 제일 빠릅니다. 이거지. 아예 막 일이 와가 있어요. 신경 직통으로. 콩팥은 이 혈액이 와가 걸러내야 되는데 자꾸 덜 오거든. 덜 오는 그 순간에 이 레닌이라고 불러요. 뭐 그런 이상한 물질을 하나 내놔요. 내놓으면서 이 내놓으면은 혈관을 따라 다시 간으로 오지 않습니까? 간에 오면은 안지오텐신오젠 하는 물질이 안지오텐신이라는 호르몬으로 바뀌어요. 바뀌면서 전신의 혈관을 팍 긴장을 시켜가지고, 야, 혈관이 긴장이 되면 심장이 이번에 힘을 안 주면 안 나가잖아요. 야, 세게 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혈액이 세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요. 혈압이 올라가고 혈액도 정상으로 갑니다. 혈압은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혈액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것이 이제 안지오텐신이 부신 요 콩팥도에 약 4g짜리 콩팥이 있어요. 여기가 아마 알도스테론 하는 호르몬이 또 나와. 여기 나와가지고 콩팥에서 나가려고 하는 소금하고 물을 찌꺼기만 내보내고는 물을 잡으러 흡수를 해가 혈액의 양을 늘려. 혈액의 양이 늘면은 동맥, 폐쇄 공간에 양이 늘면 압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압이 세지니까 혈액이 더 잘 간다는 거지. 혈액이 잘 움직이게 해라. 그러면은 혈압이 올라갔어요. 그럼 고혈압입니다. 그러면 고혈압이 뭡니까? 병입니까? 고혈압은 혈관이 좁아진 현상이죠. 좁아진 현상이지. 그 다음에 고혈압이 돼야 여기하고 여기 혈액이 정상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혈압 하는 상황은 그 자체가 정상적인 생리 현상입니다. 그게? 우리 고혈압이 되는데 혈압을 약을 주고 왜 떨어뜨립니까? 뇌에 있는 혈관이 터졌비만 뇌졸중 돼가지고 일단 막 바로 가뿐이잖아요. 그래서 혈압을 빨리 낮춰놔야 돼. 이거 낮춰놓고 뭐 우회해야지. 안 그러면 당장 가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혈압 낮추는 거는 그냥 낮춰놓고 왜 돼요? 콩팥이나 뇌에 혈액이 들어가요. 그래가 오는 거는 당장은 안 급해요. 그런데 결국은 만성질환을 부르게 돼 있죠. 근본적인 건 뭡니까? 혈관을 다시 뚫어내야지. 혈관이 좁아졌는 거를 다그로 굵게 해줘야, 넓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수도관 그 공사를 한번 열어보면 막 안에 고약하잖아요. 시커먼. 철이 나온 물을 안 물 수도 없고, 안에 거꾸로 따라가면서 청소를 할 수도 없고, 미치겠더라고. 그래 꼭지 한번 빼보면요. 기절합니다. 시커멓거든요. 혈관이 똑같습니다. 그 모양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 그래 하느냐 이거지. 혈관이 우리가 혈액 속에 그 포도당 들어있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지방, 이런 거 우리가 먹는 지방질이나 콜레스테롤은 이게 전부 전방, 체전방 우리 세포로 다 이동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지방질 크게 이렇게 덩어리 크게 이래 움직여 가는 거 우리가 돼지비계 같은 걸 많이 먹으면 이 막 체지방으로 막 이래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니까 에너지로 당장 안 쓰이면은 비축을 합니다. 제일 큰 거는 카일로마이크론 이래 불러요. 그 다음에 그보다는 좀 적은 그 지방물을 이 VLDL 이래 부릅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또 좀 작은 거를 LDL 이래 불러요. 제일 작게 생기는 거를 HDL 이래 부르는데 그런 약 한 4가지 정도의 중성지방 내지는 콜레스테롤을 옮기는 입자가 혈액 속에 타고 전신으로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는데 이 콜레스테롤 하는 거는 이것도 식사성하고 내인성이 있어요. 우리가 동물성 지방질을 먹으면 그게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어요.
계란이면 노른자에 많아요. 예.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을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을 식사성, 아까 얘기했죠. 식사성 콜레스테롤. 그런데 그냥 밥만 많이 먹어도 우리 간이 콜레스테롤 합성을 많이 합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체세포, 뇌세포 이런 데 어마어마한 콜레스테롤을 필요로 해요. 그게 없을 적에는 그게 제일 중요한 영양소가 됩니다. 우리 그 세모 스쿠알린 알죠? 이 스쿠알린이 이 아세틸 CoA라는 데서 메빌론산, 스쿠알린, 고레는 콜레스테롤 되기 직전 단계입니다. 스쿠알린이 먹으면 오해 되겠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 올라갑니다. 제일 필요한 사람이 누구 계세요? 아프리카에 그 못 먹어가지고 이상한 애들, 영양 결핍된 애들, 이런 애들한테는 그게 정말 존재이에요. 지금 우리가 먹으면 오해 되겠어요. 아주 해로운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고 그걸 아무한테나 판다니까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스콜렌 자체가 메빌론산 다음에 스콜렌 다음에 콜레스테롤인데 직선으로 가는 게거든요. 근데 그게 부족한 사람도 우리 와중에 있어요. 하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 먹으면 식빵이라 효과가 아주 좋아요. 밥 안 먹는 사람 있잖아요. 아주 이 지식량이 적고 빼빼 마른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괜찮아요. 근데 내인성 콜레스테롤 이거는 우리가 뭐 맞고 다시고 할 수가 없는데 식사성을 안 먹으면 돼요. 동물성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 박사는 아주